그 앞에 두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해방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교육이 자존심 있고 용기 있는 지도자를, 교양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 이 한국 교육의 실패고, 그것은 이명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명박 이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 해방 이후의 교육이 국가주의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모임이 한 100회를 거듭하면서 한 역할은 현대사를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를 기억하는 거. 요새 이 젊은 사람들이 386 이하 사람들이 피하 구분을 잘 못해요.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이다 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이걸 거꾸로 기억을 해요. 적을 아군으로 기억을 하고 아군을 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피하 구분을 못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기억장치가 망가지고 있어요. 기억장치가 망가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 6.25 남침, 그리고 모택동의 개입,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문세광에 의한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 121 사태, 이런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은 이게 치매 걸린 사람처럼 돼가지고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요런 걸 기억해야 피하 식별 장치가 가동을 하는 거죠. 아, 요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요런 나쁜 짓을 한 김정일은 대한민국의 적이구나. 그런데 그런 기억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 사람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있는 기억들을 해주도록 교육을 맡은 곳이 바로 교사들이고 언론이고 방송인데, 어느덧 이런 기억을 상실하게 하는 교육이 한 10년 넘게 계속되다 보니까 요새 20대한테 아웅산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른다.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모른다. 서울올림픽도 잘 모른다. 문세광 사건은 더 모른다. 121 사태, 그것은 뭐 일제시대에 있었던 사태냐, 만세운동이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장치가 망가진 거죠. 기억장치. 그러니까 피하 식별이 안 돼요. 피하 식별이 안 됩니다. 이게 치매 걸린,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치매 걸린 사람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괴물입니다. 괴물. 그런데 한국 현대사 강좌 100회를 했다는 것은 바로 이 기억장치를 살리는 역할을 그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 기성세대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런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공유하게 된 어떤 지식을 장생한테 전파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많은 사람들을 되돌려 놓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 기억장치를 하는데 대충 제가 한번 적어보니까 한 30개 정도는 반드시 이렇게 국민들이 알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38선이 어떻게 그어졌느냐. 38선을 긋는데 미국이 책임이 있느냐. 38선은 그것은 우리의 축복이었다. 병문이었다. 38선이 그때 그어지지 않았으면 소련군이 부산까지 내려왔다 하는 이 38선 핵점의 진실을 알아야 되고,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리 민족의 축복이었느냐를 알아야 되고, 농지개혁의 성공을 알아야 되고, 6.25가 났을 때 트루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공산당에 의한 양민 학살, 그리고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김일성이가 중공군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못하게 되었다 하는 이 보태평과 김일성의 민족 반역적 행동. 일곱 번째는 한미동맹의 탄생. 그 다음에 4.19 의거와 이승만의 자진하야의 이 진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5.16 군사혁명과 군사문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군 장교단의 수준이
당시 한국에서 가장 높았다. 10번째는 박정희의 개방 정책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즉 수출 입국 정책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국이 비약적인 발전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 계획 시대의 개막,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해가지고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한일 수교, 월남, 아병, 중동 진출, 즉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 개방 정책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어떤 나라든지 개방하면은 먹고 사는 게 있어요. 어떤 나라든지 문을 닫으면은 붕괴 돼 있습니다. 바로 남북한의 차이죠. 우리는 개방 정책을 썼다. 그리고 68년 1.21 사태 이후에 한국이 자격국방으로 가면서 예비군도 만들고 해가지고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다. 유신 조치와 한국적 민주주의. 박정희는 유신 조치를 통해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도입하려고 시도를 했다. 유신 시대가 열렸다. 석유 파동의 극복 과정. 73년에 석유 파동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극복을 해가지고 중동 진출 등등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었다. 그 다음 김대중 납치 사건과 유경수 피살 사건에 관련해서 또 70년대의 2대 건설 업적에 해당하는 중화공업 건설과 새마을운동, 그리고 11.6 사건의 비밀. 11.6 사건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됐냐. 11.6 사건은 전후 30년의 역사를 결정했다. 18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전두환 노태우라는 두 군인 출신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이 바로 10월 26일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었다. 12.12 사건과 광주 사태와 전두환 등장의 진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때는 박 대통령의 죽음을 민주화의 찬스로 본 사람과 국가 위기로 본 사람이 대결을 해가지고 국가 위기로 본 안보 세력이 집권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동시에 아웅산 사건과 카르기 폭파 사건, 이 김정일이가 일으킨 두 사건은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다. 그 다음에 80년대의 경제 호황은 어디서 나왔느냐. 삼재라고 하는 물가도 낮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름값도 떨어져가지고 무역 흑자 고도 성장을 80년대 이룩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화가 가능했다. 그 다음에 6.29 민주화 선언에 의해서 한국이 민주화 실천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민주화 실천은 군인 출신 노태우 대통령의 같은 때 이루어졌다. 동시에 북방정책의 전개,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동부 소련 중국과 수교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활동 무대를 2배로 넓혔다. 그 다음에 공산권 붕괴와 서울올림픽의 관계. 그 뒤에 문민정부라고 일컬어지는 김영삼 정부가 등장하면서 좌파가 득세를 하고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는 풍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것을 정부가 오히려 선도를 하고 보수 분열 구도가 일어나가지고 김대중이가 등장을 했다. 90년대 들어오면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300만이 굶어 죽었다. 어느 나라든지 가난한 나라가 핵개발을 하면 반드시 굶주림, 대기근 사태가 오게 있습니다. 국력을 군사력에 집중하면 반드시 경제가 망가진다.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김대중 당선의 카페들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0년 6월 15일 6.15 선언에 의해서 6.15 반역체제가 등장했다. 6.15 반역체제, 즉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의 불만을 품은 보수 세력이 선거를 통해서 보수혁명을 일으켰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보수혁명을 무효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2012년에 어떻게 될 거냐. 쉽게 말하면은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처럼 법질서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2012년에 깽판, 좌익 깽판 세력이 다시 등장할 것이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4년 동안 법질서를 회복하면은 우파 세력이 단결을 해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법치를 파괴하는 좌파 세력을 극복을 하고 2012년에 다시 우파 정권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4년 동안에
이명박 대통령이 법치 확립에 실패하면 그 결과로서 깽판 세력, 노무현, 김대중보다 더 저질인 세력이 집권을 해가지고 한국이 그야말로 이 악몽과 같은 남미화로 갈 것이다.